안녕하세요. 중위만 4년한 꼴통장교 부술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상병 관련 청문회를 보다가 열받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절병들이 볼 때 지휘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다르죠? 작전 지휘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달라? 제가 상대한 건 지금 여기 있는 뒤에 대대장도 와 있지만 제가 상대한 것은 여단장 대령만 상대했고 오케이, 대대장들은 일체 본 적도 그것은 들은 적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빠져나가지 마라 이거죠. 대대장은 밑에 책임 회피해버리면 될 건데. 전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부하들 처음 제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 현장에 딱 달려갔을 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 제 부하들을 봤을 때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게 해병대입니다. 전우를 지켜줘야지 해병대입니다. 네. 이 사단장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7대대장하고 계급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지.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은 모든 것을 자기는 책임이 없고 여단장 또는 예하 대대장들이 독단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7대대장이 무죄점을 인지를 하고 상급 부대에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포 11대대장 한테 어떻게 보면은 선임이죠, 선임. 예, 선임한테 이런 카톡에 사진을 보냅니다. 사진을 이렇게 제가 작지만은 이게 보면은 수변, 물과 그 옆에 있는 풀숲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죠. 이거는 물이 범람한 상태고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한지. 지금 저도 이제 이게 부산의 낙동강 주변에 살지만은 비가 많이 올 경우 이게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다 잠겨가지고 도로가 다 통제됩니다. 사람도 통제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근데 이거를 이제 선임한테 보고를 합니다. 뭐 내용은 이렇지만은 7대대장이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 수색 정찰할 수 있을 것 같고 위험합니다. 했더니 이제 그 11포대장이 여단장하고 통화해 볼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대대장이 상급 부대에 보고를 한 거죠. 이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여단장한테까지 통화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단장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이 이야기가 사단장한테 보고가 되겠죠. 만약에 보고를 안 하고 여단장이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여단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단장이 자기는 여단장하고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단장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지시를 하지 않고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무슨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이 해병대의 특징이 있죠. 해병대 지금 보면은 대령이든 중령이든 사단장이든 3스타든 머리가 전부 다 돌격머리입니다. 그만큼 해병대 자체가 군기가 빡세고 위에서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거의 따르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부터 군기가 셌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단장이 또는 여단장이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시가 아니고 지도라고 했지만 똑같죠. 지도를 하더라도 이 연대장한테 여단장한테 뭔가를 지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뭡니까? 여단장이 알아듣고 밑에 지시를 하겠죠.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분명히 이 대대장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위험하다고 안 듣는 거죠. 뭐 때문에 안 듣는 건지.
이렇게 수해복구 작전에 한 개의 사단에서 어떻게 보면 한 개 연대급 부대가 갔을 때 사단에서 사단장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뭐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저기 뭐고 2사단 17연대에서 인제에서 수해복구 작업 있어가지고 옛날에 했을 때도 사단에서는 그냥 17연대는 인제에 그런 일이 발생됐으니 가업을 다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대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거기 가가지고 뭐 옷을 뭘 입어라 뭐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사단장이. 근데 지금 보면 이 해병대 이 임성근 사단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는 잘못 없다. 대대장들하고 만난 적도 없다. 만나지 않더라도 자기가 지도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단장한테 이야기를 하며 육군과 다르게 해병대는 군기가 빡세기 때문에 그대로 밑에 전파사항으로 전파되는 거죠.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이런 사람이 사단장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성근 사단장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탄원서 내용에 또 이게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길어서 뭐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군인과 경찰의 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들이랍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도 저도 그렇고 병역들도 그렇고 군복을 입고 있는데 군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의라고 하거든요. 죽을 때 똑같은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지만 내가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볼 때 그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임무가 지어지더라도 그 임무를 성공시켜서 이 부하의 목숨을 보존하면서 작전을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휘관이죠. 이거는 뭡니까? 그냥 야 저기 위급하니까 너 가서 네가 알아서 해. 넌 죽어도 되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건 지휘관이 아닙니다. 지휘관은 뭡니까? 거기 투입될 때도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이 병력이 투입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적한테 우리 아군의 피해는 적고 적한테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냥 가라면 넌 죽어도 되는 존재니까 그냥 가 해. 이런 지휘관이 무슨 투스타나 달고 앉아 있습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대대장이 사단장을 하고 이 임성근 사단장은 밖으로 내보내야죠. 전역시켜야죠. 이런 사람 전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짜 군대에 있어야 될 사람, 진짜 군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부하를 정말 전쟁 나가서 함께 고통과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을 같이 견디면서 적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이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누가 사단장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부하가 어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지고 하겠습니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게 정치적으로 뭐 어떻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뭐 그걸 떠나서 이런 사단장이 지금이라도 발견돼가지고
지금 이제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확인됐으면 빨리 자르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빨리 해병대 근간을 세우고 군 전체의 어떤 사기를 돋구는 대로 방향 전환을 해야지. 저희 때만 해도 사단장 정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또라이는 드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투수단이 돼가지고 이게 할 말입니까? 보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빨리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큰 게 이 임성근 사단장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발견돼가지고 빨리 자르고 다른 사람이 정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제대로 뽑아가지고 제대로 뽑을 수도 없겠죠. 지금 뭐 군대가 워낙 힘드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아쉽고 지금 뭐 전역자도 많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멋있게 군복을 벗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